해보겠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TF 플러스 이승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 대표님. 네. 네, 새벽에 이제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1월 달치인데요. 예상보다는 좀 매파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기 금리 인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글쎄, 이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이전 상황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내용에서 체이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매파적 의원들의 발언으로다가 좀 논의가 됐습니다만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하원에 출석을 해가지고서 당시 청문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코멘트를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미국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 보니까 위원들 쪽에서의 발언의 그 최종 결정권자 또 내지는 가장 큰 어떤 그 정책적인 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글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에 시행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그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IMF 쪽에서 오늘 얘기 나온 부분이 미국 증시가 오늘 오후장 쪽 한 장마감 1시간 정도를 남기고 시장이 밀리는 어떤 원인 역할을 했는데 앞에서 김효욱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IMF는 미국의 경기가 좀 다소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코멘트를 내놓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유럽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당장에 해소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신흥국 쪽에 대한 통화 불안이 여전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역으로 되짚어 본다면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날씨 탓으로만 돌리기에 너무 골고루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달 쪽에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막연하게 무조건 테이퍼링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냐의 논의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가지고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증시가 그동안 또 올라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고용 지표 쪽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은 연준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한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쏠려가서 테이퍼링 또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보다는 요즘 이제 중국 쪽을 저는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중 실세금리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리면서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요즘 단기물 금리가 더 떨어져가지고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어저께 1%도 올랐죠. 오늘 중국의 HLS PMI 지수 1월 달 부분에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오늘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체이만 앵커께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해가지고서 더 이상의 말을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이 등극을 했는데 FOMC 의사를 공개됐고 일부 소수 의견이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 의장의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고 제 다음 순서를 까먹었네. 네. 자,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이승석 대표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승석 대표는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2014년 3월물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하루에만 11% 맞습니다. 네, 10.7%인가 거의 11%가 급등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03달러를 배럴당 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해다 쓰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106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 한파 때문에 영향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무조건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한파 여파로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아까도 했다시피 시중 자금 동향
하나 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중국 인민은행이 그동안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좀 변하는 그 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라고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홍콩 증시 올라가고 중국 증시 올라가고 상품 시장 쪽에서도 유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추이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이 결국은 시중 통화량의 증가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글쎄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 대중국 관련들 쪽 뭐 최근에 화학주들 쪽도 좀 저점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썩들썩하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소재주 쪽의 움직임이 그동안의 상대적인 그 시장에서 크게 소외됐다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현재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은 우리 증시 쪽으로다가 향후의 전망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이슈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 어제 장중에 정규 시장에는 4.94%가 하락했는데 네. 장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간에 걸해서 23달러 12%나 급등하고 있어요. 네. 자, 이 테슬라 모터스와 또 전기차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이슈적으로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가 그 하락을 했던 것은 그 1월 달에 이제 판매량에 대한 쪽이 소폭 조금 이제 미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월에서 1200대 판매량이 있었고요. 북미 지역에서 이제 1000대를 좀 팔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성장세에 대한 쪽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올해 이슈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만큼에 대한 판매량이 확보가 될 것이냐에 대한 쪽이 관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 북미 지역에서 그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역시 20% 가까이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BMW i3가 4월 달에 이제 그 발표를 하죠. 그리고 닛산 리프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지금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전기차가 닛산의 리프입니다. 닛산 리프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역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시장에서 수혜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BMW i3에 납품하고 있는 게 삼성 SDI고요. 삼성 SDI의 전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흑연, 그 음극재를 또 만들고 있는데 이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이 음극재에서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그룹이 최근에 이제 그 LG전자 중심의 그 비스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기차 부품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LG 화학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그리고 LG 하우시스까지 아우르면서 지금 그 LG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전기차 부품에 대한 쪽을 좀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가솔린 그 뭐 자동차 일본 기본 연료 자동차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그 포지션 부가가치가 4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45% 되는 부가가치를 지금 그 배터리가 교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지금 LG그룹 같은 경우는 내외 장제를 통한 어떤 그 자동차 경량화 이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까지 그러니까 그 LG 하우시스와 그리고 LG 화학까지 관심주로 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예, 오늘 관심 기업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인터파크 INT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장 이후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는데 주가가 최근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인터파크 INT에 대한 접근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승석 대표님의 오늘 관심 기업은 뭡니까? 뭐 종목까지 나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코스닥 종목까지 나오려니까 너무 변동성이 또 좀 크고 또 거래소 종목까지 오려니까 거래소에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상황이 뭐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빠지고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이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회복을 보이게 되면 빠른 주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면 항공우주의 지분 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뭐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테크인은 오늘 다시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뭐 최근 주가 움직임은 5만 1,000원대 정도에서 2,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바닥 따지기성 국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주가는 그동안에 밀렸던 폭에 대한 저점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는 삼성 테크윈, 이승원 대표는 인터파크 INT 이렇게 가져오셨군요. 자, 개장 전에 일본의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2조 7,900억 엔으로 예상치를 초과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엔화 약세 드라이브가 그렇게 많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러는 환율은 현재 102.3엔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자, 이제 개장이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